이순신. 평화롭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처음 보는 배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 배는 뭐지? 저기다! 저기 쳐들어왔다! 왜군이 쳐들어왔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자. 좋았어! 다 불태워버리자고! 일본 군사들이 조선에 쳐들어와 집과 곡식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도망가! 우리나라 군사들이 열심히 일본군들과 싸웠지만 일본군의 숫자가 너무 많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많은 군사들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일본군들을 물리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어찌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임금님께서도 피란을 가셔야 했어요. 그때 바다로 쳐들어오는 일본군들을 무찌른 우리나라 장군이 바로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면 많은 수의 일본군들을 무찌를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배에 올라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 새로운 배를 만들면 되겠구나. 장군, 뭘 그리고 계십니까? 이건 바로 거북선이라는 걸세. 하지만 옛날에는 무거운 철로 만든 배는 바다에 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배는 바다에 꼬르륵 가라앉고 말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만. 하지만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거북선은 바다 위에서 멋지게 파도를 가르며 달렸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이라는 배는 정말 대단했어요. 단단한 철과 뾰족뾰족한 가시를 둘러 적들이 쉽게 배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무시무시한 눈빛을 하고 있는 용의 입에서는 적을 공격하는 포탄을 쏠 수 있었죠. 우리나라 병사들은 안전하게 배 안에 있을 수 있으니 다칠 일도 없었답니다. 출격하라! 이순신 장군의 한마디에 우리나라의 배들이 일본군의 배를 무찌르려 나아갔어요. 한산도 대첩대의 일이었어요. 일본군의 수는 4만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 군인들의 수는 10,000명밖에 없었죠.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가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장군,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이때다! 하객진 전법을 사용하라! 그러자 우리나라의 배들이 학이 날개를 편 것 같은 모양으로 흩어졌어요. 펑! 쾅! 그러고서는 열심히 일본군들을 공격했어요. 일본 군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공격해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거북선의 무시무시한 위력에도 깜짝 놀랐죠. 저게 뭐야? 이상하게 생긴 배에서 포탄을 쏘고 있다. 배를 버려라! 우리가 이겼어! 야호! 이렇게 거북선과 하객진 전법을 사용하여 한산도 대첩에서 대승리를 이끌 수 있었어요. 항상 이순신 장군은 땅의 모양이나 기후 등을 생각하며 뛰어난 전법을 사용했어요. 적들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몰아넣어 공격하기도 했어요. 이런 전법들이 어찌나 대단했는지 이순신 장군이 출전한 싸움에서는 항상 승리만 가득했지요. 그래서 일본군들은 이순신 장군이 싸움에 나왔다 하면 겁을 먹고 도망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무사히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주 위험할 때 활약한 용맹한 장군으로 아직까지도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답니다. 셰익스피어. 와, 브라보!
정말 멋진 연극이었어. 무대 위에서 인사를 하는 저 배우가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는 어릴 적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자신이 직접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연극을 하는 배우가 되었지요. 오늘도 수고했네. 가면 갈수록 연기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연기를 아주 잘하는 배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흥미로운 연극 대본이 없을까? 아하, 그래. 내가 직접 대본을 써보는 거야.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상상해왔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글로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셰익스피어는 자신이 밤새워 열심히 쓴 대본을 극장 주인에게 가지고 갔어요. 제가 만들어본 대본입니다.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자네가 직접 대본을 만들었다고? 어디 보자. 대본을 본 극장 주인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감동적이야. 이 이야기로 연극을 해보세. 그렇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셰익스피어의 새로운 작품 햄릿을 배우들이 연기하려고 할 때였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에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연극이 끝나자 극장 안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와 환호로 가득했어요. 이런 연극은 처음이야. 다른 연극도 정말 기대되네요. 셰익스피어는 정말 기뻤어요. 더 많은 글을 써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더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요. 쉬엄쉬엄하게나. 이러다 병이 나겠어. 아이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쓴 글들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기가 어찌나 하늘을 찔렀던지 연극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왕족과 귀족들이 셰익스피어에게 더 좋은 글을 써보라고 후원을 해주기도 했어요.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여러 작품을 남겼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재미있게 읽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리어 왕, 햄릿 등도 셰익스피어가 지은 작품이랍니다. 바흐. 아흐! 휴가를 2달이나 늦게 돌아오다니 어디를 다녀온 건가? 죄송합니다. 좋은 연주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 그만. 이런 바흐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형, 누나들도 전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흐의 집에선 항상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넘쳐났어요. 형, 나도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어. 그래, 너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그렇게 바흐는 열심히 노력해 교회에서 작곡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바흐는 정말 기뻤지만 너무 많은 양의 곡을 만들어야 했어요. 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나? 잠시 첼로를 위한 곡을 만들고 있어. 멋지지 않나? 첼로는 다른 악기의 소리를 꾸며주는 악기일 뿐이야. 이럴 시간에 잠을 더 자게나. 바흐는 사람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첼로 혼자 연주하는 독주곡을 만들었어요. 첼로의 아름다운 소리를 알아본 것이지요. 그 외에도 바흐는 악기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시간이 흘러 바흐가 만든 음악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음악가들은 깜짝 놀랐어요. 베토벤, 모차르트와 같은 유명한 작곡가들도 바흐를 존경한다고 외쳤지요. 그 밖에 많은 음악가도 바흐가 만든 곡으로 공부하기도 했어요. 결국 바흐는 음악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무려 1200여 곡을 넘게 완성했어요. 그렇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의 음악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베토벤. 베토벤은 곡을 연주하고 작곡하는 뛰어난 음악가였어요. 많은 사람이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했어요. 음악을 사랑했던 베토벤의 머릿속에도 항상 음표들이 가득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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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베토벤, 괜찮아? 아니, 왜 귀가 들리지 않지? 베토벤은 귀병을 얻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베토벤은 절망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니. 이제 나는 내가 작곡한 음악도 들을 수 없어. 새가 짹짹 지저귀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던 베토벤은 정말 슬펐어요. 음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베토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괴롭고 슬픈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죠. 이렇게 베토벤이 힘들 때 완성된 곡이 바로 운명교향곡이에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베토벤을 칭찬했어요. 베토벤이 작곡한 곡이 연주될 때였어요. 베토벤은 들을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지휘를 했어요. 연주가 모두 끝난 후 사람들은 일어서서 환호와 박수를 보냈어요. 와! 브라보! 대단해! 베토벤은 정말 천재야! 많은 사람이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박수칠 때도 귀가 들리지 않는 베토벤은 알아채지 못했죠. 뒤늦게 뒤를 돌아본 베토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그는 죽을 때까지 많은 음악을 작곡했어요. 지금까지도 베토벤의 음악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안데르센. 안데르센, 미안하구나. 오늘은 먹을 게 이것밖에 없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 안데르센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너무 가난해 학교도 다닐 수 없었어요. 얼레리 꼴레리 안데르센은 학교도 못 가는 바보래요. 안데르센은 슬펐어요.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을 해야 했죠. 그래서 안데르센은 돈을 벌기 위해 연극을 하는 배우가 되었어요. 연기는 잘하는데 맞춤법도 모르고 띵. 연극을 하는 건 나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휴, 글을 써보고 싶은데 맞춤법을 모르니 쓸 수가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왕실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 후원금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글을 써보자. 안데르센은 늦은 나이에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죠.
안데르센, 내가 쓴 글 잘 읽었어. 정말 흥미롭던데? 그래, 맞아. 너무 재미있었어. 안데르센은 더욱 노력해 작가가 되었고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귀족들의 파티에 초대되기도 했죠. 안데르센 작가,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주길.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티를 즐기며 안데르센은 연못에서 헤엄을 치는 백조들을 보았어요. 그 중에 작고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아기 백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작은 아기 백조는 마치 어릴 적의 나를 닮았구나. 그래, 이걸 글로 적어봐야겠어. 찬방찬방 헤엄을 치는 백조들을 본 안데르센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만들었어요. 그 외에도 안데르센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동화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등등도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들이랍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자, 다들 여기를 보세요. 건강하고 일을 아주 잘하는 노예파입니다. 노예 사세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흑인 노예를 사고 팔고 있었어요. 엄마, 아가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나중에 꼭 노예들을 해방하겠어. 노예들을 해방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저 소년이 바로 미국의 16번째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에요. 예전 미국에서는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아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링컨은 이런 노예 제도에 반대했어요. 그래, 대통령이 되어 노예들을 해방하는 거야. 사람들은 성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링컨을 믿고 지지했어요.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링컨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나 미국의 남부지방 사람들은 농장에서 흑인 노예들을 많이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해방되면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욱 링컨을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예 해방에 반대하던 남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싸움은 무려 4년간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은 링컨이 이끄는 북부가 승리하게 되었어요. 흑인 노예들도 이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의 몸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니. 이제 우리는 자유야. 야호! 흑인 노예들이 풀려나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링컨 대통령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고 미국을 더욱 발전시킨 위대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게 아직도 에이브러햄 링컨은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답니다. 나이팅게일. 엄마, 아빠, 저는 간호사가 될 거예요. 나이팅게일, 그게 무슨 소리니? 나이팅게일은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간호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는 직업이야. 그래서 부모님은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나이팅게일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 크림 전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군인이 죽고 다쳤어요. 살려줘! 나이팅게일은 열심히 부상병들을 치료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다친 사람들은 많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치료를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나이팅게일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거야! 여러분, 병원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도구로 사람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웃었어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신경 써? 그래, 지금도 너무 바쁘다고.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계속해서 병실과 도구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죽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부상병들도 건강해졌어요.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을 존경했어요. 나이팅게일의 말이 맞았어. 정말 대단해. 등불을 든 천사가 내려온 게 틀림없어. 이후로도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도 썼어요. 그렇게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로서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살았답니다. 파브르. 와, 저 개미들 좀 봐. 파브르는 부모님과 떨어져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골에서 살았어요. 개미, 나비, 벌. 시골에서는 많은 곤충을 만날 수 있었어요. 걸어가는 개미들을 보며 시간이 가는 줄 몰라 할아버지께 혼나기도 했죠. 파브르, 시간이 너무 늦었어. 죄송해요, 할아버지. 파브르는 자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좋지만 나는 곤충들을 관찰하는 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파브르는 숲속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곤충을 관찰했어요. 파브르는 대굴대굴 열심히 똥을 굴리는 쇠똥구리도 관찰했어요. 소똥, 염소똥, 개똥. 쇠똥구리를 관찰하는 파브르에게 똥냄새가 났지요. 아휴, 똥냄새. 너무 지저분해. 사람들이 말했어요. 사람들은 곤충을 관찰하는 파브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브르는 계속해서 똥을 굴리는 쇠똥구리를 관찰했어요. 파브르는 곤충들을 관찰하며 행복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던 곤충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기도 했어요. 이제까지는 몰랐던 곤충들의 특징들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곤충책을 만들겠어. 그는 어린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곤충책을 만들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은 파브르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해. 이런 곤충이 있었다니. 그는 죽기 전까지 곤충들을 열심히 관찰했어요. 파브르 덕분에 사람들이 곤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브르가 쓴 책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노벨. 휘용 펑펑. 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불꽃들이 하늘 높이 피어올랐어요. 와, 형! 노벨 형, 저거 봐! 불꽃놀이야! 정말 예쁘다! 그러게, 화약으로 저렇게 예쁜 불꽃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노벨은 어릴 적부터 화약에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성인이 되어서 노벨과 노벨의 동생은 아버지의 폭탄 공장에서 일을 하며 화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후구구궁 팡! 아버지의 폭탄 공장에서 사고로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이 사고로 주변에서 화약을 살피던 노벨의 동생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다니. 안전한 폭탄이 있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꼭 안전한 폭탄을 만들어 보겠어. 노벨은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어요. 결국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라는 안전한 폭탄을 만들었어요.
폭발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안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섰지요. 또 이런 다이너마이트 덕분에 노벨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다이너마이트는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시간이 흐르자 다이너마이트를 전쟁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살려줘! 전쟁에서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노벨은 정말 슬퍼했어요. 안 돼. 내가 만든 폭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다니. 그 이후로부터 노벨은 전쟁을 멈추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평화운동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죽기 전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내가 죽은 이후에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만들어 주기에 내 전 재산을 기부하겠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싸우지 않고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노벨의 유언장대로 아주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상이 만들어졌어요. 엄청난 발명이나 발견을 한 사람, 남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사람, 멋진 글을 쓴 사람 등 아직도 특정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고 있답니다. 에디슨. 배가 너무 아파요. 한 아이가 배를 잡고 뒹굴었어요. 에디슨, 친구에게 뭘 먹인 거니? 저는 가스가 차는 약을 먹으면 몸이 두둥실 떠올라 하늘을 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이고, 에디슨. 에디슨은 어렸을 적부터 호기심과 상상력이 많은 아이였어요. 선생님, 왜 1 더하기 1은 2인가요? 뭐? 이걸 보세요. 찰흙 2덩이를 합치면 한 덩이가 되잖아요. 에디슨은 정말 엉뚱해. 호기심이 많았던 에디슨은 자라서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발명가가 되었어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은 전구를 살펴보았어요. 그 시절의 전구는 불빛이 너무 세고 오래가지 못해서 평소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깜한 밤에 등불을 이용하곤 했지요. 그래, 오랫동안 켜놓을 수 있는 전구를 만들어보자.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전구를 발명하는데 성공했어요. 밤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에디슨의 전구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자,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에디슨이 스위치를 누르자 어두웠던 길거리에 별빛처럼 예쁘고 환한 불이 들어왔어요. 저 불빛들 좀 봐. 정말 멋있어. 이건 기적이야. 에디슨의 연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에디슨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많은 발명품은 오늘날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